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그동 오늘 말씀하신 그 얘기를 역사적 진실 속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게요. 지금 뭐 경유차, 노후,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등 이 연결고리가 보면은 그런 것을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 적에 이제 사자성어로 따지면은 노심초사하고 있고, 수고는 해도 공이 없는 노이무공이고, 핵심은 찌르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는 격화소양 아니냐라는 것부터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작년 봄에 제가 테슬라 35살 사장 스트라우베를 인터뷰를 했었어요. 쭉 가서 만나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한국 사정도 많이 알고 암만 해도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한국은 배터리와 모터와의 조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와 중장기적 전략이 없는 것 같다. 그다음에 그러나 한국의 역대다른 기술 발전의 속도를 봐서는 매우 희망적이지만 한국 정부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얘기한 게, 자기 나라는 캘리포니아에 여기에 따른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충전시설의 설계 능력이 전혀 안 돼 있다. 굉장히 미흡하고 네트워크도 상당히 안 돼 있다. 개별은 뛰어난 것 같은데 네트워크가 안 돼 있다. 제가 아주 한 대 얻어맞고 왔습니다. 그때 쭉 들어보면서,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출발점을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강병원 의원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의원들이 거의 없어요. 300명 중에 뭐 99%가 없는 것 같은데, 강병원이 난 이게 존경스럽고 그게 비전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나는 강 의원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그럼 국회의원님들이 직접 운영하는 중에서 휘발유차도 있지만 디젤차도 있습니다. 과연 내 디젤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언제쯤 교체하면 될 것인지, 교체했을 적에 어려움은 없는지 알아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거서부터 사건은 풀려가면서 시작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국회의원들 차들 쭉 보면은 디젤차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근데 그 대응 방안이 아무도 없어. 누구도 그런 걸 뭐 배기숙제하라는 건 아니고, 어떻게 연결고리를 풀어갈 것인지를 시원스럽게 얘기하신 분이 단 한 번도 없어. 다만 그냥 미세먼지 문제점만 계속 제기를 해. 예, 그게 그런 속에서부터 다시 재출범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교통정책 아까 다 얘기했는데, 이게 환경부가 문제점을 제기했으면은 우리 국토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하다못해 골프장 카터도 기름차도 있어요. 전기차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거서부터 그러면 그냥 농림부, 이게 골프장 카터는 또 농림부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모든 부처가, 물론 농업기계차라든지 농림 사용되는 많은 차량들이 다 디젤차 이런 게 많아요. 자,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 방안과 순차적이고 지속적인 그러한 연구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아까 그 스트랄벨 사장이 지적했듯이, 지금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거점 지역이라든지, 한 예를 들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소비자 운동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어떤 토론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데다 이게 충전기를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전기세라는 문제 때문에 입주자가 다 반대합니다. 그렇잖아요. 전기세를 그러면 어떻게 누가 부담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야 되느냐. 그 대안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뭔가 거점마다 지역에 설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런 조사가 돼 있느냐. 그런 제가 아까 잠깐만 이 사자성어에서 격화소양이라는 말을 했지만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 그런 뭔가 정책을 혁신을 일으킨다면 거기에 따른 발맞추는 기초 연구가 충실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무서운 정책을 85년도 환경부가 제가 환경부 칭찬을 잘 안 하는데 환경부가 참 잘한 게 있었어요. 당시 환경청이 청와대와 강하게 청와대를 갖다 눌러서 그러니까 누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득을 시켜서 유연 휘발유차를 무연 휘발유로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유연 휘발유. 아주 대대적인 혁신이죠. 왜? 3년 후에 불어닥칠 1년 후 3년 후에는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대기오염의 천국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시급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때는 어느 부처도 반대하지 않고 그 유연 휘발유를 무연으로 바꾼 그 전례가 한 번 있습니다. 이러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늦었다고 하지만 이제 산업체의 문제가 있지만은 좀 국가 프로젝트 한번 보시죠. 무정차 자동차 사업단 G7 해가지고 글로벌 스마트 사업단 하는데 여태까지 최근에도 그 LPG, LNG 내연기관에 대한 성능 개선, 저효율 뭐 전부 다 그런 연구를 했지 배터리 연구에 정부 투자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지적한 적이 있느냐. 뭐 한노위 계시지만 아무도 지적한 사람이 없어. 그런 우리 정부가 환경부가 1,000억씩 들어가면서 저공해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자 지금 그 우리 전기자동차 한자자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적 방향에 그쪽엔 틀었느냐 이거. 연구 사업에도 그런 데도 없다 이거. 빈 헛주머니다 이거지. 왜? 이 지금 이제 내연기관은 점점 없어 사라져가다 사양길인데 과거식 연구만 하고 있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10년 이상 된 차량만 해도 노후 차량이 35%나 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중고 자동차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는 있었느냐? 그들도 민간이고 국민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중고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개선 방향과 차기 이렇게 단계적인 개선 대책은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수입차는 얼마든지 있다 하더라면 그럼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전기차를 어떻게 생산하고 배터리든 어떻게 하고 국가적인 게 이게 산업계의 비밀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저 자신도 그렇고 이게 내가 10년 됐으면 경험 이걸 언제 내 차를 교체하지? 라는 그 용의주도한 뭔가 생각이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판단을 쓸 수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환경을 아껴하고 친환경 인물들도 막상 내 차를 어떻게 교체하고 이 전기 자동차를 할 적에 무슨 문제가 이걸 어떻게 해 난감하다 이거죠. 난감하다. 이런 면에서 전반적인 한번 숙제를 조금씩 풀어가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저 충전기 문제도 있는데 지금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자원순환협회가 있는데 이거를 아직도 그 내연기관에 따른 그 교체라든지 뭐 이런 게 하고 요새 와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 뭐 이런 사업을 조금 확산하지만 이런 거를 좀 확대해서 충전기소에 대한 발전 방향을 갖다 좀 한다든지 기초 연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급 활동을 어떻게 촉진한다는 기초 연구를 한다든지 있는 조직을 좀 확대 생산해서 해야 되지. 또 이거 가지고 또 하나 조직을 또 만들어?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뭔가가 또 국민들한테 좀 식상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조직들에 대해서 재활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주문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여태까지 자동차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환경부의 공문 따위는 그저 그냥 공허한 메아리인데, 자, 리콜이 여태까지 내연기관차들에 대한 리콜을 했을 적에 과연 몇 건이나 리콜을 설치를 시정명령을 내렸고, 자동차는 얼만큼, 현대자동차는 얼만큼 그거를 개선했는지 그러한 통계조차도 제대로 없다. 이런 면에서 오늘 얘기한 것들과 종합적으로 제가 빈틈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동원